안녕하세요. 띵크파크의 파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띵크파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해온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을 공원의 잔디처럼 잘 깔아둘 테니 저랑 같이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거나 고민을 했던 것들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해볼 주제는 자존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자존감이 낮아졌던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뭘 했을 때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상을 찾아봤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얕은 짐작은 좀 되는데요.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다라는 걸 자각을 했을 때 이미 제 자존감이 많이 바닥에 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랑 같이 이런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 약간의 실마리라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자존감이 대체 뭔데요?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자존감의 사전적인 정의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를 참고를 해보면 자존감을 자아 존중감 혹은 줄여서 자존감은 자신 스스로를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활용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정도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조금 더 공감이 가시나요? 물론 사전의 단어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나무위키에서 설명한 자존감의 의미가 조금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라던가 인스타 같은 미디어들을 보면 일반인, 즉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주제 삼아서 이것들을 자기 채널이나 자기 공간에서 되게 잘 표현해내고 되게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몰랐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표현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스스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가치를 찾아보고 드러내고 표현해보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라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헤더가 나와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내 앞으로 분홍색 머리를 한 사람이 지나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옆으로 무지개 머리를 한 사람이 지나간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솔직한 말로 저는 왜 저런 색을 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좀 이상한데? 너무 튀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존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특이한 머리색을 한 사람들이나 그런 특이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앞에 주제에 말했던 것처럼 자존감이 스스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가 라고 해석하다 보니 저분들은 머리색을 본인의 가치라고 여기고 이 가치를 가감없이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결국 그들의 특이함은 그들만의 특별함이 된 거죠. 우리는 이 특별함을 개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겠구나. 어떤 자신감으로 저런 특이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의 특이함을 어떤 특별함으로 바꿔내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는 MG와 퇴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퇴사가 많다, 되퇴사의 시대와 같은 소식들이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는 합니다. 소위 MZ세대들이 퇴사를 많이 한다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를 두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다. 일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고 나간다. 쉽게 포기한다. 열심히 해볼 생각을 안 한다. 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살아왔던 시대적인 부분의 입장 차이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은 퇴사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과연 이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아주 강한 추진력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소위 MZ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와 맞지 않고 조금씩 자존감을 잃어가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긁어가고 깎아내려갈 때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고 내 스스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당당하게 퇴사를 선택했다면 이건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내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의 감정을 지켜낸 거죠. 이 지켜낸 추진력의 감정을 사용해서 다양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힘들게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유튜버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역시 그 퇴사를 선택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추진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퇴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남아있는 나의 자존감을 지켜냈고 이 자존감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자존감이 어떻게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순간 제가 자존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딱 저 느낌이었어요. 어쩌다 내 자존감이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아있지? 나 자존감이 왜 이렇게 결여돼 있지? 제가 첫 회사에 취직을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훈련할 수 있는 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6개월 동안의 어떤 커리큘럼을 밟게 되는데, 사실 저는 사전에 그 분야를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커리큘럼 자체가 저에겐 되게 쉽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알고 있는 지식들도 공유하면서 제 자존감이 오히려 굉장히 높았었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첫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학원과에서 배우던 그런 커리큘럼과는 굉장히 다르죠, 실무가. 그리고 저의 실무를 담당해 주시는 한 사수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사실 엄청 많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일도 잘하고 모든 게 똑부러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입을 케어함에 있어서 굉장히 모진 소리도 많이 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껴져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일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이건 못하겠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저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를 독려를 했어요.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퇴사를 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한테 우울증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고 모든 일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그러다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존감들이 많이 깎여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첫 회사에 취직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데도 아직도 이것들을 다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약간의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감정을 한번 탈피를 해봐야겠다. 이제서야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주제들을 좀 정해보려고 해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반응이나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어서 제 자존감이 좀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더불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와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본인의 자존감은 충만한지,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처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지금 한번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